이기는 대화 제4장 훌륭한 말은 훌륭한 무기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헤어질 땐 웃어라.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타인의 비난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중 하나는 즉시 일을 중단하고 비난에 맞대응함으로써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던 일에 가일층 노력을 쏟아붓는다.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기까지 18년 동안이나 왕실과 귀족의 저택을 찾아다녔다. 그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안 돼라는 말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바다 저쪽으로 항해할 대선단을 얻어냈다. 우리는 대화가 안 풀리면 화를 내고 상대를 원망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 일쑤이다. 그러나 노여움을 겉으로 드러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인내심을 발휘해 쾌활한 표정으로 상대와 헤어지면 다음번에는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게 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다음 기회를 위한 좋은 담보물이 된다. 당신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끝에 가서는 상대에게 감사해 하는 표정으로 헤어져야 한다.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더라도 상대가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헤어질 때는 대충 헤어지거나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상대에게 기만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반가웠던 도중에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간 끝은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대화의 물꼬리를 트기를 위한 한 방편이다. 상대와 개운치 못한 관계로 끝났다면 사과를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헤어지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 말이 전부는 아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라. 안녕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진심으로 와닿는 반면 어떤 사람이 하면 건성으로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아무런 표정 없이 입으로만 말한다면 그 말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상대의 눈을 보며 진실로 상대의 안부가 걱정된다는 듯 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듯 생글거린다면 이는 퍼덕거리는 생선처럼 상대에게 생생하게 가닿을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의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 당신이 안녕하시다니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 일을 그처럼 처리하셨다니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에 내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칠 뻔한 사실을 당신이 지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표정은 그와 같은 많은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했는데
사무실 안으로 갑자기 환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만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는 그 사람이 단지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몸 전체로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처럼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 말 이외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하려면 강한 인상을 남기는 몸짓이나 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제를 잘 선택한 다음 감정을 자극할 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 가운데 인간애를 테마로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나 부부 간의 사랑, 가족의, 우정 등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내용이 가장 눈물샘을 자극한다. 그 외에도 불타오르는 정의감, 자연에 대한 외경심, 사회에 대한 봉사, 인생 정보 등도 훌륭한 화제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화제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언어 표현 능력이나 감수성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감동하고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말에도 덫이 있다. 잘 피해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상황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지독한 방해꾼들을 만나 시간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시샘어린 발언이나 조롱, 비난, 인신 공격을 받게 되면 몹시 난감해진다. 그와 같은 시련을 견뎌내자니 속에서 울컥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니 그 파국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었을 위험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런 상대방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내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내용만 골라서 말한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나 지나치게 단조로운 억양으로 말함으로써 하품이 나게 한다. 그런 사람과 마주하고 있으면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고 몸이 비틀거린다. 다리도 답답해지고 손가락은 탁자를 두드리고 있다. 시선이 상대방에게 가지 않고 자꾸 곁으로 향한다. 애꿎은 물만 자꾸 마시다 보니 컵이 자꾸 빈다. 만일 당신과 마주했던 인물이 이와 같은 성향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 1.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 논박할 필요가 없는 내용에도 무작정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의 말 속에는 하지만 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때론 대화 도중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자신과의 친밀감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달갑지 않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또 당신이 상대방을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2. 지나치게 동정을 구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연민의 눈길이 필요하다. 자신의 고통과 불편을 가감없이 호소한다는 것은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와 연민으로 인해
상대방은 원치 않은 감정에 빠져들어야 하고 그만큼 불편해진다.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3. 잘난 척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대화 도중 상대방의 사소한 실언이나 단점을 덮어주는 대신 자신의 우월감을 돋보이려고 하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상대방을 위해서라고 항변하지만 기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결코 떠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축켜 세워주고 스스로에게 겸손함으로써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왜 우쭐해하는 당신을 대접하고 싶겠는가. 4.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내용이나 의도를 신중하게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관찰을 근거로 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말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인을 연구했다고 해서 다 살인범이 아니고 게임을 좋아한다 해서 다 게이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경청하라. 쉽게 판단의 덫에 걸리지 말라. 5. 말꼬리를 자르지 말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주고 싶다면 그가 말하는 도중에 무작정 끼어들면 된다. 그것은 또 수차례 반복하면 할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것은 상대의 발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싶다면 그의 말이 끝나고 한 박자 쉰 다음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그가 말을 계속하고 싶어하면 내버려 두어라. 그는 자신의 정보를 몽땅 당신에게 쏟아붓고 있는 중이니까. 6. 함부로 불평이나 헌담을 늘어놓지 말라. 타인에 대한 불평이나 헌담은 처음에는 재미있겠지만 그 말이 늘어질수록 지겨워진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대상과 자신을 점점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의심을 받게 된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면 나를 헐뜯을 가능성이 높다. 피에 굶주린 승냥이는 어느 벌판에 놓아두어도 먹잇감을 찾아내는 법이다. 그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평소 확실치 않은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하라. 한순간의 재미 때문에 평생 누군가의 원망을 받게 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찬성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은 신중하게. 남의 말에 반대해서 말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를 분노하게 만든다. 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편이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모처럼 말을 하는 것인데 즉흥적으로 생각으로 반대한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2.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듯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죠?
3. 상대편의 말을 충분히 알려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밀고 나간다. 글쎄, 그것보다는 이쪽 편이 훨씬 좋다니까요. 저를 믿고 일단 따라와 보세요. 모처럼 의견을 냈는데 반대를 당했다면 아무리 정중한 반대라도 화가 나게 마련이다. 더구나 듣기 거북한 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란 없다. 그렇다면 반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당신은 상대의 장점과 찬성할 점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의견이듯 찬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의견이란 없다. 만약 상대의 말 중에 찬성할 것이 발견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 중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찬성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되 반대할 부분은 상대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절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틀린 사실을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되며 반대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반대의 대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반대의 의견에 부딪혔을 경우 상대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조용히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반발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다. 어디까지나 사려 깊은 눈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좋은 인상을 남긴다. 간혹 상대에게서 옳은 말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여주자. 일단 상대의 의견에 찬동을 해주는 척하면서 다음에 반격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당해져라. 머뭇거리지 마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오금이 저린 나머지 머릿속이 백직장처럼 하얗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더듬더듬 읽는다든지 자신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무대에서 퇴장하곤 한다. 오늘날 비즈니스맨들은 프레젠테이션, 아침 회의 등 대중 앞에서 말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런 기회에 유창한 화술을 발휘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자리를 피하려 애쓴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용기를 갖고 도전하기만 하면 화술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암시와 착실한 준비, 경험 등을 총동원하면 물병가에서 달병가로 변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럴 때의 긴장은 나 하나뿐만이 아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피처일반이라는 여유를 가진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이다.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자주 풀장에 가서 몸을 적셔오면 물이 두렵지 않게 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긴장이란 내게 있어 좋은 자극제일 뿐 결코 장애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라.
그리하여 내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입을 열어라. 그 경험이 켜켜이 쌓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인간관계로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정보의 힘을 믿어라. 그리고 찾아다녀라. 목적에 따라 대화의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으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친구의 친구 혹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목적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대면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대화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는 당신과 어느 정도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친구가 당신이 목적한 상대방에게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든가 내 친구가 당신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소갯말 정도면 해주면 된다. 제일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생소한 사람과 만나야 할 때이다. 그와는 인간적인 교감도 전혀 없고 성격조차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자신의 접근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귀찮다는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에는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상대방이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색다른 반응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의 취미나 친구, 인맥, 기호품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그만큼 화제를 이끌어 나가기 수월하다. 그의 리듬에 맞추어 말의 수위를 조절한다면 상대는 당신을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정보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턱대고 화려한 치사로 상대를 부추기거나 설득하려 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얻을 확률이 많지만 이미 상대방을 알고 시작한 게임이라면 승리의 확률이 월등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 주변에는 애쓰지 않아도 수많은 정보들이 몰려들어오는 정보통이 있는가 하면 학벌이나 인맥 등의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둔한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의 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 거만, 냉소, 비난 등은 이런 정보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찌꺼기들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빈곤은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밝은 마음이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말의 속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라. 말의 속도가 빠르면 긴급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더해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무언가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너무 빠르면 듣는 사람이 조급해지고 산만해진다. 느린 말은 신중함과 무게가 느껴진다. 그러나 너무 느리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래서 목소리는 언제나 밝고 생기가 돌고 명랑해야 한다. 너무 튀는 목소리거나 들뜬 목소리는 좋지 않다. 톤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랑한 소리라고는 볼 수 없다. 반대로 당신의 목소리가 어둡다면 이는 고쳐야 한다. 어두운 목소리는 부정적으로 들리며 음험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두운 은색은 상대에게 위압감을 준다. 또 상대방에게 의욕을 준다. 이는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듦으로써 대화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 신음소리도 좋지 않다. 가벼운 신음소리라도
한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이는 상대의 기분마저 잡치게 만드는 것이다. 목소리는 지문처럼 한번 물려받으면 쉬이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나운서나 성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들은 부단한 노력에 의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개발한 것이다. 그들의 실생활 목소리와 마이크 앞에선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그들의 목소리는 일종의 연습의 산물이다. 자기 목소리를 완전히 개조시킬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두운 목소리를 밝게 만들 수가 있다. 가슴을 활짝 편다. 반가운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대화가 몹시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바로 명랑한 마음가짐이 명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상대의 장점은 부풀려라. 그러나 단점은 줄여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상대를 만나면 우선 당신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해보아라.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칭찬을 해야 하는데 그에게 어떤 칭찬을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또한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 한다. 유명한 플레이보이가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인터뷰를 했더니 이처럼 말했다. 힘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간간히 그 여자에 대해 칭찬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면서 장점을 말하기는 싫어한다. 장점을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줄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영원한 인간의 본성일까? 그렇지는 않다. 장점보다 단점을 말하는 버릇은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음지보다는 양지를 보란 말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음지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어둡다. 이불을 잘 개어 놓아라. 치약은 썼으면 뚜껑을 닫아두어야지. 된장찌개가 좀 짜군. 이렇게 단점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저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군. 우리나라의 질서의식은 아직도 멀었다니까. 이 차를 보게. 길모퉁이에 주차를 하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라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런 사람은 직장에 와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피곤한 상사가 된다. 이면지 하나라도 아낄 일이지. 자넨 앉은 태도가 왜 그래?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업무나 제대로 봐주겠어? 그런 사람은 업무에는 꼼꼼한 스타일일지 몰라도 결코 환영받을 인물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음지보다는 양지를 보라는 것이다. 상대의 단점을 꼬집어주는 것은 좋은 조언일지 몰라도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잔소리에 불과하다. 상대의 장점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에머슨 말을 기억해 놓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보다 뛰어난 면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이야기는 맨 나중에. 이야기에는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다 잡아놓고 중간에는 이야기의 목적을 말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간의 얘기를 정리하고 다 함께 어떻게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인지 결론이 내려진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지 마지막까지 듣지 않고 다 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이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결론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저렇게 하자는 겁니까? 대단히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말은 아무리 길어도 1, 2분이면 족하다. 다른 중요한 일이 1, 2분 사이에 진행되어야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결론까지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군요 하고 상대의 말을 요약해 준다면 상대는 더없이 고마워할 것이다. 불과 1, 2분 사이에 우리는 적을 만들기도 하고 우군을 만들기도 한다. 남의 말을 들어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나도 말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경우가 더 많다. 그건 말이죠 라고 끼어들려는 순간 당신은 브레이크를 밟아 스스로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자기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며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가 더 재밌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